안녕하세요. 부화기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 열대 담수어 시클리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알을 입에 넣고 부화시키는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고기 수는 많고 경쟁과 포식이 심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내 자식을 살려낼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겠죠. 그중 기발한 전략이 뭐였냐면요. 알을 입에 넣고 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알을 입에서 자라게 하는 건 물론이지만 또 부화된 어린 새끼가 몇 주 동안은 헤엄치다가 다시 엄마 입으로 돌아와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고 고된 일이긴 하지만요. 시클리드 어미는 열성을 다해서 자식을 길러냅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자식 양육법을 택하고 있는 시클리드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물고기가 바로 뻐꾸기 메기입니다. 뻐꾸기는 알을 탕란하면서 자손의 양육을 남에게 맡기는 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뻐꾸기처럼 부화 기생하는 생물들을 뻐꾸기 메기, 뻐꾸기 벌, 뻐꾸기 말벌 뭐 이렇게 앞에 뻐꾸기 이름을 붙입니다. 뻐꾸기 메기는 탕가니카 호를 비롯한 몇몇 아프리카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노련하게 뻐꾸기 메기는 자기 알을 시크리드가 입으로 보호하게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뻐꾸기 메기와 시크리드 연구는 체코 공화국 콘스탄스 대학의 마이어 교사 결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입속에 알을 넣고 길러내는 시크리드를 지켜보면서 뻐꾸기 메기는 어떤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시클리드 알 속에 자신의 알을 섞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던 거죠. 속이려고 마음먹은 자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시클리드가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하면 되는 일이었고요. 시크리드 알과 뻐꾸기 메기 알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뻐꾸기 메기 알이 먼저 부화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먼저 부화한 뻐꾸기 메기 새끼는 시클리드 어미 입속에서 알들을 먹어치웁니다. 어미 시클리드는 못 모르고 속아서 자기 새끼가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생고생 중인 거죠. 시크리드 어미는 불법으로 입속에 들어있는 새끼가 자기 자식인 줄 믿고 계속해서 보호해 줍니다. 오랫동안 속은 경험을 쌓으면서 시크리드가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뻐꾸기 메기가 자신을 속인다는 걸 깨닫고 방어하는 법을 궁리한 거죠. 그래서 알을 입속에 넣을 때 알을 확인하고 몰래 들어온 알은 제외시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과잉주의하느라 자기 알도 뱉어버리기도 하지만요. 자손을 보호하고 번성시키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시클리드와 뻐꾸기 메기 이 두 종류 물고기 공진하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남을 속이고 이를 방어하는 공진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거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진화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적 경험이 부족한 시클리드는 뻐꾸기 메기 알을 거부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뻐꾸기 메기 기만술에 잘 속긴 하죠. 그런데 진화적 경험이 많은 시크리드는 자기 새끼를 그래도 잘 보호해서 나름 잘 번성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방어하고 이런 일들이 들쑥날쑥 일어나면서 시클리드와 뻐꾸기 메기는 둘 다 잘 살아갑니다. UC 센타크루즈 대학의 진화 생태학자인 베르나르디 교수는요, 또 다른 물고기에서 부화기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 대부분은 유생 상태로 흩어져서 물에 떠다니다가 산호초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99%가 잡아먹히고 1%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필리핀에 사는 자리돔 부모가 어린 새끼를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새끼는 보호하면서 다른 종류의 어린 새끼도 같이 돌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종류 물고기도 함께 돌보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물고기가 자리돔에게 알을 부화 기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남의 손을 빌려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까지는 얌체짓 정도다 그 정도로 봐주겠지만요. 먼저 부화한 뻐꾸기가 숙주의 알을 던져버려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남의 둥지에 쳐들어가서 여왕을 죽인 여왕 범블비는 알을 낳아서 그곳의 일벌들에게 양육을 맡기기도 하죠. 또 말벌 애벌레가 자신을 길러준 숙주를 죽여버린다거나
뻐꾸기 메기가 숙주의 알을 다 먹어치워 버린다든가 뭐 이런 배은망덕하다 못해 흉측한 일이 생태계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부화 기생은 숙주와 기생제 사이에 상반되는 공진화가 타이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숙주는 더 강한 방어력을 위해 진화하고요. 반면에 기생자는 생존 기회를 높이는 노력을 거듭합니다. 숙주의 둥지에 성공적으로 침입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하면 번식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인 거죠. 같은 숙주에 오래 부화기생하면 의심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침입자인지 확인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생자는 새로운 숙주로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새 숙주가 예전 숙주와 비슷한 종이라면 비슷한 화학 신호와 생태 특성을 공유할 수 있어서요. 변경이 좀 더 수월하겠고요. 새로운 숙주로 바꾸면 들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좀 더 장기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대를 속이는 기술을 높여봐야 기후변화로 숙주 개체군이 줄고 있어서요. 부화 기생하는 생물들도 상당수 소멸 위기 상황입니다.